예, 안녕하세요. 예, 세무회계 진행하게 된 이원상 회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발표죠. 다음 주 2차 발표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일부는 합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쟁률 자체가 10대 1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떨어지실 겁니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 2017년 8월에는 반드시 내가 세무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를 만나게 됐고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어떤 짧은 수험 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앞선 스타트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세무에게 우리가 왜 고득점을 못했고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드리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2016년 8월에 나왔던 우리 기출 1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 2문제, 소득세 1문제, 부가세 1문제 이렇게 4문제가 나오는데요. 법인세 50점입니다. 그렇죠. 크게 2문제가 나오는데 30점, 20점 나오는데 그중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동차생들 처음 봤을 때는 문제 압도당합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까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한 문제가 나왔다, 30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위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실력을 발휘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물음을 보시면 물음 1번부터 6번까지 5점짜리로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가 이게 우리가 하나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능한 조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자료들을 실무에서 우리가 엮어가지고는 클라이언트한테 세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능한 조세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유능한 조세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물음 6개가, 이 자료 6개 자체가 한 문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기에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요, 이 각각의 물음 자체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토픽 6개 자체가 5점씩, 결국은 하나가 30점이 아니라 5점짜리 6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픽별로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한번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자, 9년치 자료입니다. 9년치 자료. 세무회계 책 굉장히 두껍죠. 1페이지부터 보통 한 1200페이지까지 됩니다. 그 책들을 묶어보면 토픽별로 정리해보면 한 1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유해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1페이지부터 1200페이지까지 다 들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큰 실패를 하게 된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30점짜리 문제가 1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토픽을 좀 심화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5개 정도 추려지게 됩니다. 이거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총 한 17개 정도 토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가 17개 토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에서 50점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 많습니까? 생각보다 작은 겁니다, 이거. 자, 세무회계 100점 중에 50점이 17개 토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이거를 집어서 공부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중요 주제들을 우리가 시험장 들어갈 때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눈을 감고도 풀 수 있겠다. 그만큼 먼저 정리를 하자 그겁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해생들이 실패를 하는 게 이 주제 말고도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풀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동차 보신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왜 이번에 동차에서 고득점을 못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첫 번째로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실패를 했다. 그 얘기는 자료가 나왔을 때 많은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예요. 그 경우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이 한 100개가 있는데 이걸 다 시험장에 못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제들을 분명히 어떤 거는 까먹을 텐데 중요 주제들을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펜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주요 토픽별로 우리가 좀 학습을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집어서 학습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법 우리 기본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중요 토픽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더 시간을 투입해서 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하고 계산이 오류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접대비가 나왔다. 접대비한 내용을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은 좀 기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떠올라서 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이 실수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입니다. 동차생 기간 동안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 세무회계 1200페이지라는 많은 내용을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능한 선생님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많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죠. 이거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라.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종합반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저녁에 복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복습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종합반 스케줄 끝난 다음에 복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드리는 팁은 지금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중반이 월요일에서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3시간씩인데 아직 대표님이나 원장님께 컨펌은 받지는 않았는데 강의 시간을 1시간 땡겨가지고 8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8시부터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되 제가 떠드는 시간은 9시부터고요. 8시부터는 우리 전날 배웠던 그 학습 범위에 대해서 종합 문제들을 각자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내가 시험장에서 펜이 바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정규 강의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암기 부족으로 해답 도출에 실패했다.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유리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토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적적 복습으로 우리가 같이 끌고 나가겠다. 강의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서두에 우리가 전날에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암기해야 하는 부분, 이해하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세법 2달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고시 공부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5년 공부해도 합격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1, 2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고시 공부란 게 이게 열심히 넣어가지고 이게 차서 넘쳐야지 합격을 하는데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이 시험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빠져나간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차서 넘쳐야 하는데 빠지는 속도보다 붙는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은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10개월 동안 빠져나가는 속도보다도 더 쏟아부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